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8%, 코스닥은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들도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이 금융업부터 시작해서 화학, 기계 이런 업종도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들 역시 비슷한 업종, 외국인들하고 비슷한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로 불안합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정말로 확산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유가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란이 수출하는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만은, 여튼 석유 시설을 갖다 공격하게 되면은 다른 유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은 정말로 좋지 않은데,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전기전자 업종을 팔고 다른 업종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뉴스를 갖다가 제거를 해버리고 돈 흐름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우려의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물량을 매집하는 겁니다. 뭐 투자 심리도 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어떻게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돈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번 주 금요일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되어 있는데, 금리를 내리고 또 경기 부양에 또 노력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어려울 때 항상 세력들은 저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또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매집했을 때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떠넘기는 현상, 우리는 자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된다 그러면은 계속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투자를 꺼려 할 때 과감하게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출렁출렁거려서 남들이 차익 실현하고 떠나갈 때도 때로는 보유로 계속 대응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가 남과 반대의 길로 계속 걸어갔을 때 성공에 더 가까운 거지, 항상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을 때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겠죠. 투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만큼 고독하고 힘든 겁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몇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세력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건 아니고요. 나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HDC 종목 색깔 좀 맞춰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은 뭐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그럼 지금 현재 신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돌고 있어도 되겠죠. 신규 접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는 요 무렵에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것도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률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제가 가장 최근에 브레이크 한번 끌어 먹었고, 그 이후에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적당한 시점에 총을 한 방 쏴도 되겠죠.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약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화학적으로 매집을 하더라 했니까 되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브레이크가 한번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총을 쏠 시점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면 뭐 이거는 날아갈 거고, 그 남은 거는 3개인데, 그러면 상승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뭐 적당하게 총알 한 방 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들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지하실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다시 브레이크 이런 거 한번 걸어 묶고 그 이후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뭐 타임세이브에서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 이것도 좀 맞춰 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요렇게 일단 맞춰 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브레이크가 드디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조정이 되면은 총만 한 방 쏘면 되겠죠. 요거는 그 기간이 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재무 상태가 어떤지, 대주주가 나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 조금 검토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니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정리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정리할까요? 여기까지 해버릴까? 보자. 어디까지 가야 되겠나? 대충 뭐 이렇게 정리해 버립시다.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일단은 뭐 한번 시세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만큼 시세 냈죠. 지하실 파고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현 시점에서 좀 어중간하죠.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 브레이크 걸리면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여튼 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다른 거 봐야 되겠죠. 이노션 같은 경우도 현재 조정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여력은 있고 최근에 지하실 한번 들어놓다. 그럼 앞서 본 종목하고 비슷하죠. 브레이크가 한번 필요하고 그 이후에 총sol 시점인데 그럼 요 기간 동안에 뭔가 자주 마감 시향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버려놔도 되겠죠. 현대차도 어중간합니다. 이건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어도 신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 대충 이런 것들이고 한번 보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지금 이 종목이 오늘 많이 갔습니다. 요 파란색 요 종목들은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MPC 이 종목 어쨌든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서 괜찮으면 총을 한 방 쏴도 되겠네요. 이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합시다. 이건 좀 전에 나왔던 건데 보자. 이건 어중간하네. 안 됩니다. 휴캠스 이 종목 요거는 관심 종목을 한번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정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등록 조정을 좀 해버리면 적당하게 조정되면은 총을 한 방 쏴도 되겠죠.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동국 제강 뭐 이것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등록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좀 자주 나오네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철강도 좀 주워 먹더니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이때 한번 올라갔다 지하실 파고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총을 쏠 거 요것만 딱 잘 기다리면 되겠죠. 앞서 본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요까지 왔었던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종목 거죠. 그 이후에 요런 흐름을 기대하고서 총설 시점을 기대하면 됩니다. NC소프트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코스피에서 뭔가 지금 좀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있는 거는 뭐 차익 실현 요거는 오늘 잘 갔던 그런 종목들인데 요거는 실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또 검투세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 종목들은 별로 없고 그 중간에 여기 있던 종목들이 상승 평범으로 지나칠 때 우리가 낚아채야 되겠죠. 이렇게 요 과정에 낚아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이 주식 시장은 시장에 흐르는 재료들은 뭐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혀 수급이 이런 식으로 딴판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참 이거는 정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품을 만들 때는 정말로 뛰어난 상품을 만들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그게 수익을 나는 뭐 보통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주식 시장은 태생부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못됐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갖다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할 때는 조금 신사적으로 하죠.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좀 악질적이기도 한데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언론이 담아내어서 막 이제 설을 풀다 보면은 요즘 또 이 언론도 유튜브가 발전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졌죠.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여론이 돼가지고 대중들이 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움직입니다. 여튼 이 모든 이 과정이 시세를 조작하고 상대방을 후리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 여기 조금 압축되고 기간도 좀 짧게 가는 거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뭐 대주주하고 짜고 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언론사 기자들하고 어떻게 좀 짜고 친다거나 그런 구조가 작전이 되는 거고, 조금 크게 보면 이런 건데, 여튼 원리상으로는 작전 세력들이 하는 짓이나 아니면 뭐 좀 국가적으로 해먹는 세력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뭐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것도 없고요. 전부 다 악질적이다. 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악질적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주식과 상대방이 들고 있는 주식, 이거 딱 두 가지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뭐 이 금융이 또 시장에 기업에 뭐 자금 공급을 하고 또 그 돈으로 또 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악질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내팽개칠 수는 없어요. 내팽개친 결과가 우리가 예전에 이 금융을 좀 무시하고 제조만 열심히 키워놨더니 IMF로 와서 이 악질적인 세력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다 털털 막 털어먹은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냥 나눠키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땡기려고 해도 그렇고 참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뭐 오랜 기간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돈 흐름에 기반을 해서 지금 이런 흐름 좋은 거잖아요. 이거 지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했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집하는 단계가 있으면은 매집하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잖아요. 저거가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식을 빼들어야 됩니다. 이제 빼들어 지금 주잖아요. 그러고 전기전자는 또 능배되는 거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묶게 되면 당연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 시장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리포터를 만들어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언론 또 개인 언론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대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국 시장을 갖다 전 세계에서 부릴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적당한 시점에 또 여러분들 돈 차익 실현할 날이 올 겁니다. 뿌리 나왔는데 왜 수확을 못 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